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임기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동작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동작은 인터널 로테이션 첫 번째 동작입니다. 내외전 동작을 통해 대둔근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칭이고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늘리고자 하는 다리를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다리를 안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때 이 대둔근에서 늘어난 느낌이 나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일단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허리랑 골반이 따라 돌아가죠. 이 동작은 고관절의 내외전을 만드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반과 허리를 고정해 놓고 그 상태에서 다리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고관절의 이 관절 자체의 구조상 고관절을 굴곡하고 내외전하게 되면 찝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 되려 밖에서 늘어난 느낌이 나기보다는 안에서 찝힌다고 말씀하시는 회원이나 환자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이거를 그나마 내가 이런 작용이 안 나오고 본래의 목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발의 위치를 좀 바꿔주시면 돼요. 반대편을 보여드리면 발의 위치를 좀 더 위로 올리거나 되려 내리거나 아니면 되려 바깥쪽에 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가져가면 내가 고관절에서 찝히지 않고 내가 이 엉덩이 대둔근에서 늘어나는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발의 위치는 정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마다 이 고관절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잘 찾아주셔가지고 원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내외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인터널 로테이션 두 번째 동작입니다. 고관절의 내외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준 스트레칭인데요. 전면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저는 봐야 되니까 고개 살짝 들고 할게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늘리고자 하는 고관절의 다리를요, 좀 더 멀리 내가 바깥쪽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리를 안으로 눌렀을 때 이 고관절과 무릎이 같은 라인에 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편 발로 내가 무릎을 안으로 눌러주면 돼요. 자, 다시 내가 편하게 무릎 꿇은 상태에서 늘리고자 하는 고관절의 다리를 바깥쪽에 놓고 반대편 발로 그대로 무릎을 안으로 눌러주면 돼요. 이때 이 고관절과 무릎이 같은 라인에 올 수 있게 제가 발을 밖에 위치시킨 이유는, 일단 무릎이 이 고관절보다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려 무릎의 내측에서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발을 바깥에 놔서 이 무릎과 이 고관절이 같은 라인에 올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위치시키면 내가 통증 없이 고관절의 내외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내가 돌리게 되면 허리가 바닥에서 이렇게 뜨거든요. 최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관절에서 내외전에서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허리랑 골반을 잘 바닥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다음 동작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입니다. 고관절의 외배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준 스트레칭입니다. 이것도 바로 누워서 동작을 진행하는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내가 고관절의 외배전을 만들고자 하는 다리를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양손을 허벅지 뒤로 깍지 껴서 그대로 내 몸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동작을 보시면 지금 고관절의 외배전이 됐잖아요. 이거를 더 내가 강하게 잡아 당겨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동작을 반대편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돌려놓고 내가 다리를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양손을 허벅지 뒤로 깍지 낀 다음에 그대로 이 다리를 내 몸통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내가 다리를 잡아 당기게 되면 허리가 구부러지죠. 이 동작은 고관절의 외배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고 다리만 내가 몸통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다음은 흉추 익스텐션입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흉추의 신전에 대한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는 동작입니다. 동작은 내발기기 자세에서요, 이 양손을요 멀리 보내놓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보내놓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그대로 가슴을 바닥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양손을 멀리 놓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그대로 가슴을 바닥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때 허리가 아니라
등이 꺾이는 느낌이 나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고, 이때 내가 가슴을 좀 더 바닥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시선은 아래가 아니라 자꾸 더 전면을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고, 이 동작의 단점은 어깨가 풀 레인지 자체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추천되지 않는 동작이에요. 이게 되려 내가 가슴을 열려고 했지만 어깨가 더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흉추 익스텐션 두 번째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을 통해 흉추의 신전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앞전에서 했던 동작과 다르게 어깨에 부담을 없이 내가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요. 보면 이제 폼롤러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폼롤러가 없어가지고 이 매트를 갖고 왔는데요. 자, 누울 건데요. 이 폼롤러의 위치는요, 정확히는 니플 라인, 그러니까 젖꼭지 바로 그 라인 뒤에다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무릎은 구부립니다. 무릎을 내가 피게 되면요, 되려 내가 뒤로 넘길 때 등이 아니라 허리에서 동작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무릎을 구부려서 최대한 허리를 구부리게 만들고 동작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손을 머리에 깍지 낀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흉추를 뒤로 제끼면서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일단은 폼롤러는요, 내 가슴 라인 뒤쪽에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이 아니라 허리에서 동작이 안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하셔야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무릎을 피고 하면 동작 자체가 허리에서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에서 흉추에서 신전이 나올 수 있도록 무릎을 구부리시고 그대로 머리 뒤로 깍지 낀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돌아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뒤로 넘기는 거고, 내가 가슴을 넓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호흡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숨을 들여 마시면서 넘어가시면 조금 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은 로테이션입니다. 흉추의 이 회전에 대한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동작은 옆으로 넣어서 진행합니다. 옆으로 넣어서 양팔은 앞으로 나란히 해서 놓고요. 양 다리는 내가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앞으로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다리랑 골반과 허리는 잘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쪽에 있는 팔과 내 시선과 상체를 반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고관절과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요, 허리랑 다리랑 골반을 최대한 내가 안 움직이게 고정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팔과 시선과 상체를 반대편으로 회전해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이 골반이나 다리가 바닥에서 들리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잘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목적은 허리의 회전이 아니라 흉추의 가동 범위 증진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여드리면 고정해 놓고 그대로 시선과 팔이 뒤로 넘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략 이런 식으로 몸통은 안 돌아가고 팔만 넘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동작의 목적은 흉추의 로테이션에 대한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팔이 넘어가기보다는 최대한 이 몸통의 뒤쪽을 바닥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몸을 돌려주셔야 돼요. 최대한 팔이 아니라 팔은 적당히 넘어가면요, 그대로 몸통을 내가 반대편으로 자꾸 돌려주셔서 이 견갑골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동작을 해주셔야 되고, 이 동작이 너무 쉽다 그럼 조금 더 동작을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다리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다리를 피면 이 위쪽인 다리를 내가 좀 더 안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면 더 큰 가동 범위를 만들어야지만 내가 몸통을 바닥에 붙일 수 있어요. 동작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동작을 더 이렇게 하셔서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레터럴 플렉션입니다. 흉추의 외축 굴곡에 대한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는 동작인데요. 자, 그냥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요, 양팔을 좌우로 벌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넘어가고자 한 쪽에 팔을 바닥을 짚은 다음에요,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그대로 반대편으로 몸을 넘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넘어가고자 하는 쪽에 팔을 내가 바닥에 짚은 다음에요.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내가 팔과 상체가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짚어서 넘어갈 때 이렇게 골반의 반대쪽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대한 내가 팔로 바닥을 밀어줘가지고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 몸통의 외축 굴곡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이때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최대한 천장 방향으로 보셔야지 정확하게 동작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짚고 구부리고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잘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넘어가는 거고, 시선은 아래가 아니라 천장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늘려서 외축 굴곡에 대한 가동 범위를 올려줄 수 있고요. 이 동작도 이 어깨에 대한 가동 범위가 잘 나와야지만 만들어진 동작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 자체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머리 위에 팔을 올려놓고 동작을 수행하셔도 됩니다. 다음 동작은 익스텐션입니다. 액티브하게 흉추의 신전을 만드는 동작인데요. 일단은 양팔을 머리 뒤로 깍지 껴서 준비하고요. 이 앞쪽에 보고 있는 가슴을요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흉추를 신전해서 앞쪽에 보고 있는 가슴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앞쪽으로 보이는 가슴을요 내가 흉추를 신전해서 천장 방향으로 동작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때 등에서 뭔가 내가 신전 동작이 나온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동작을 잘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머리가 내가 너무 과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팔로 잘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잘 고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흉추가 아니라 이 룸바에서 동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 최대한 내가 허리에서 이 보상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배드 힘을 살짝 준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 힘 주고 내가 양손으로 머리 잘 지탱한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보는 가슴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흉추 익스텐션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더 흉추 익스텐션. 이때 또 약간 팁이 있다면, 내가 숨을 들여 마시게 되면 가슴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도 숨을 들여 마시면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숨 들여 마시면서 숨 뱉으면서 돌아오고, 이렇게 흉추의 익스텐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흉추의 익스텐션 두 번째 동작입니다. 엎드려서 동작을 진행하는 거고요. 흉추의 익스텐션뿐만 아니라 이 흉추에 있는 길이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동작에 비해 훨씬 더 동작이 어렵거든요. 그다음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엎드린 상태에서 내가 흉추의 익스텐션을 만드는 게 이 동작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동작은 내가 엎드려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등이 아니라 이 허리 쪽에 있는 길이끈이 되게 강하게 수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주의할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주의할 게 두 가지인데, 자, 내가 흉추의 길이끈을 강하게 수축하는 방법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알려줄 건데요. 일단은요, 스캐뷸라를 리트레션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스캐뷸라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등에서 길이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견갑골에 후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가슴을요 앞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 스캐뷸라 리트레션, 그리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가볍게 밀어줘 가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가슴을 앞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아니라 흉추 길이끈에서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동작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내가 어깨를 리트레션 해놓고요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그대로 내가 아래쪽에 있는 가슴을 앞쪽으로 보여줍니다. 저 동작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흉추의 길이끈에 강한 수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허리에서 동작이 나오지 않도록 이 복부랑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갑골 잘 모아놓고요. 그리고 복부랑 엉덩이 강하게 쪼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바닥에서 들면 허리가 아니라 흉추 길이끈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복부랑 엉덩이 강하게 조아놓고 등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바닥에서 앞쪽으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아니라 흉추에서 내가 강한 수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작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보여줘도 동작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내가 회원이나 환자한테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고요. 동작 자체가 자꾸 잘 안 되고 되려 허리나 목 쪽에서 불편감이 오시면 굳이 이 동작은 안 하셔도 돼요. 어렵기 때문에 앞전에서 했던 그냥 내가 앉아서 동작을 수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로테이션입니다. 액티브하게 흉추의 이 로테이션에 대한 동작을 만들어주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내가 중력에 대해서 동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이 허리는 뉴트럴 포지션 중립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회전하고자 하는 팔을 머리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과 골반과 허리는 잘 고정해 놓고 팔꿈치를 천장 방향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팔과 허리랑 골반 잘 고정해 놓고요. 팔꿈치를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목적은 뭐예요? 팔이 아니라 흉추의 로테이션 가동 범위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만 올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내가 가슴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팔뿐만 아니라 몸통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몸통을 회전하셔야 돼요. 앞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여드리면 단순하게 이렇게 팔만 가는 게 아니고요. 팔과 함께 몸통을 내가 회전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슴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몸을 회전했다가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두 가지 보상작용이 있는데요. 팔을 밀어 넣는 경우가 있어요. 팔을 밀어 넣으면 훨씬 더 내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어깨 위치가 바뀌거나 반대로 골반을 열어서 내가 동작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동작은 최대한 내가 어깨랑 골반이 잘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같은 쪽의 몸통만 회전할 수 있도록 내가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내가 난이도를 낮출 수 있거든요. 내가 같은 방향 쪽의 발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게 되면 골반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몸통을 더 크게 회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본 동작 자체가 잘 안 나오신 분들은요, 그대로 다리를 내가 오픈합니다. 이 다리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바깥에 놓고요, 그대로 내가 몸통을 회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더 난이도를 낮춰서 동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씩만 더 보여드려 볼게요. 오른쪽 로테이션, 오른쪽 로테이션. 왼쪽도 마찬가지죠. 팔꿈치 들어 올리면서 몸통을 같은 방향으로 보여줬다가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보여줬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양쪽의 척추 길이끈의 불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머슬 실린더를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릎 꿇은 상태에서요, 일단 오른쪽의 길이끈을 강하게 수축시켜 볼 건데요, 이 오른다리를 바깥에 놓는 거예요. 오른다리를 지금처럼 내가 무릎을 펴서 바깥에 놓고, 이때 이 발의 위치는요, 이 무릎과 같은 라인에 놓으면 돼요. 무릎과 같은 라인에 놓고, 발도 솔직히 말하면 앞이나 바깥쪽에 상관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양손을 골반에 놓고 그대로 몸을 반대쪽으로 틸트 시키는 거예요. 틸트. 자, 틸트란 단어 썼는데 이런 식으로 밴딩이 아니고요, 몸통을 반대쪽으로 구부리는 게 아니고 몸을 그냥 내가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통이랑 다리랑 이렇게 일직선이 될 수 있게 몸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요, 이 오른쪽의 길이끈이 이센트릭하게 내 몸통을 반대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좀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만 버티면요, 이 오른쪽에서 길이끈에서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만져보셔도 좋습니다. 왼쪽 만져보고 오른쪽 만져보면요, 이 왼쪽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반대쪽에서 버티는 쪽에서는 되게 길이끈이 강하게 쓰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만 길이끈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돌아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밴딩이 아니라 틸트예요. 그대로 몸을 던져줘가지고요, 버텨보는 거예요. 자, 다음 동작은 브릿지입니다. 일단은 이 브릿지는 이 글루테스 맥시머스, 대둔근을 강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둔근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고, 일단은 무릎을 굽은 상태에서 놓는데 가능하면 이 발 뒤꿈치랑 엉덩이가 많이 멀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서 제가 하거든요. 왜냐면 다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햄스트링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의 목적은 대둔근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릎을 최대한 구부려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진행하시는 게 좋고, 발을 벌리는 범위는 골반보다는 어깨 넓이 정도로 좀 더 벌리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글루테우스 맥시머스 자체가 힙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내가 무릎이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 그만큼 엉덩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골반 너비보다는 조금 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대둔근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에 대한 참여도를 줄이기 위해서 복부에 최대한 힘을 주고 골반을 후방경사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셔야지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에서만 근 긴장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동작은요, 내가 바닥에서 엉덩이를 들는 거기 때문에 이 허리에 대한 참여도도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지금 뭐예요? 이 대둔근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허리에 대한 참여도 줄여주기 위해서 골반을 후방경사한 상태에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복부에 힘을 주고 골반을 후방경사한 상태에서 둔부를 끌어 위로 올려주면 좀 더 대둔근에서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 골반 후방경사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제 환자나 회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리라고 하거든요. 복부에 힘을 주고 꼬리뼈부터 쭉 끌어서 말아 올릴게요. 이러면 그 후방경사랑 같은 동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고, 이 높이는 당연히 이 어깨랑 팔꿈치랑 어깨랑 이 무릎이랑 몸통이 일직선이 될 수 있을 만큼 올렸다가 내리시는 게 맞는데, 이 중립에서 내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익스텐션하게 되면 또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에서 그 근육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끝까지 올렸다가 대략 허리에서 힘이 들어간다는 분들은요, 굳이 끝까지 안 올려도 돼요. 그냥 애매하게만 올려도 이 동작은 글루테우스 맥시머스를 강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동작을 조금 더 조절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고, 근데 이제 자극이 안 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이제 이쪽에 있는 근육을 못 쓰니까 자극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일단은 이 글루테우스 맥시머스 자체가 이 고관절을 외회전하는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 다리 사이에 밴드를 묶어요. 밴드를 묶어서 다리를 내가 이 발 그 위치만큼 벌리면서 엉덩이를 끌어올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벌리면서 엉덩이를 끌어올리면 조금 더 내가 대둔근에서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오래 버티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 버티고 있으면 분명히 자극이 오거든요.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 펌핑이라 그래서 아예 반 정도 내렸다가 업, 반 정도 내렸다가 업, 반 정도 내렸다가 업, 이 작업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되게 자극이 강하게 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대둔근, 이 브릿지에 대한 목적은 여러 가지겠지만 지금 이 동작의 목적은 이 대둔근을 강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햄스트링에 대한 참여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다리를 내 몸 근처로 갖고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올릴 때 꼬리뼈부터 쭉 말아서 올려야지 허리가 아니라 좀 더 엉덩이에서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동작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극이 안 오신 분들은 오래 버텨도 좋고, 아니면 내가 펌핑 작용을 통해서 조금 더 엉덩이에 힘을 줘도 좋고요. 아니면 무릎을 좀 더 벌리면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대둔근에서 강한 수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클램쉘이라 그래서 이 대둔근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동작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그리고 머리가 떨어지지 않게 그냥 팔로 받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위치시킬 건데, 이때 이 발의 위치가요, 내 몸통이랑 같은 라인에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을 어딘가에 놓을 건데, 이 무릎의 위치가 딱 어떠냐면요, 이 발이 뒤꿈치가 이 내 엉덩이랑 몸통이랑 같은 라인에 있을 수 있게만 위치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시키면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발과 엉덩이랑 몸통이 같은 라인에 올 수 있게 이 발을 위치시켜가지고 무릎을 구부리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시킨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고관절을 바깥으로 쭉 회전하셨다가 그대로 돌아오시면 돼요. 자, 골반 고정해 놓고 발도 내가 양 발을 붙인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다리만 내가 바깥쪽으로 회전해서 보냈다가 돌아오시면 돼요. 이때 엉덩이 만져보면 엉덩이가 수축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다가 돌아오시면 돼요. 이 동작도 크게 주의할 거는 골반만 돌아가지 않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내가 동작이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최대한 잡아놓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애매하게 올리게 되면 되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 최대한 내가 풀 레인지까지 쭉 가서 끝까지 가서 버텼다가 천천히 내려오셔야 돼요. 풀 레인지까지 쭉 가서 엉덩이를 쪄줬다가 천천히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고, 다음 동작은 사이드 런지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동작 중에서 가장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도 얼마나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꼼꼼히 잘 설명드려볼게요. 꼭 집에서 잘 따라해보시고 그 목적에 맞게 근육이 잘 느껴지는지 그걸 꼭 명심하시면서 동작을 수행해보세요. 일단 이 동작의 목적은 대둔근을 이센트릭하게 내가 강화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러프하게 보여주면요, 한쪽 무릎을 펴고 한쪽으로 내가 앉아주면서 이 엉덩이 자극을 느끼는 게 이 동작의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일단 동작을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은 다리를 한 어깨 넓이 1.5배 정도로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벌리지 않고 전면을 봅니다. 전면을 본 상태에서 이름 자체가 사이드 런지죠. 그래서 내가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앉아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앉아주는 게 목적인 건데, 일단은 옆으로 가는 게 맞지만요, 정확히 말하면요 뒤로 앉아주는 겁니다. 지금 전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앉아주는 거예요. 이쪽 다리는 펴고 이 오른쪽 다리로 뒤로 앉아줬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 동작이 보여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앉아볼게요. 왼다리 핀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무릎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기준으로요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서 앉아줬다가 일어나는 동작인 거예요. 내가 엉덩이를 뒤로 빼줘야지만 조금 더 내가 여기를 이센트릭하게 내가 힘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엉덩이를 안 빼면 다 무릎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은 가장 고산장면이 많이 나오는 게, 딱 동작 가져가면요, 엉덩이는 별로 안 힘든데 다리만 힘든데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무릎으로 앉아주는 게 아니고요, 최대 무릎을 기준으로 엉덩이를 뒤로 앉아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면을 봐볼게요. 자, 어깨 넓이 한 1.5배 정도로 벌리시고요, 발은 전면을 향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사이드로 가지만 최대한 뒤로 앉아주는 거예요. 뒤로 앉아주는 건데, 그럼 어디까지 가냐? 내 발이랑 무릎이랑 엉덩이가 같은 라인에 올 수 있을 때까지만 내가 옆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어디로 갈 때 다 뒤로 앉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사이드로 가지만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무릎이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무릎과 발목과 엉덩이가 같은 라인에 와야 되고, 여기까지 왔으면요, 뒤로 앉아주는 거예요. 뒤로 앉아줘서 이 대둔근의 힘을 강하게 느낀 다음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이드로 앉아주지만 뒤로 앉아줘가지고요, 대둔근의 힘을 강하게 느끼고 그대로 일어나주는 거예요.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어깨 넓이 한 1.5배 정도로 벌리시고요, 오른쪽으로 내가 갈 건데요, 무릎이 아니고요,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뒤로 빼게 되면요, 몸이 내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몸을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뒤로 무조건 넘어지거든요. 뒤로 안 넘어지려면요, 최대한 내가 엉덩이를 뺀 만큼 상체를 숙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허리를 구부리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허리를 다 핀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가져갔다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작에서 시키다 보면 딱 두 가지 패턴이거든요. 잘못된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하다가 뒤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상체를 내가 세웠기 때문이에요. 상체를 내가 벌티컬하게 꼿꼿하게 세우게 되면 내가 무조건 뒤로 내가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뺀 만큼 내가 스쿼트처럼 상체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센트릭하게 잘 못 쓰시는 분들은요, 자꾸 뒤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약간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동작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괜찮고, 그리고 또 주의할 게 그냥 갔다가 일어나지 마시고요. 꼭 가서 대둔근의 이센트릭하게 느낌을 받은 다음에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대둔근의 이센트릭한 느낌을 잘 받고 그대로 동작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벽을 기대고 해도 괜찮아요. 벽을 기대고, 내가 그렇다고 벽 기대는 건 아니고 좀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뒤로 앉으면서 엉덩이로 벽을 살짝 터치해줬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동작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난이도를 줄이거나 조금 더 안전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음 동작은 옆으로 누워서 중둔근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자, 옆으로 눕고 아래쪽에 있는 팔은 머리를 받쳐주고요. 위쪽에 있는 손은 내 몸통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바닥에 고정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양 다리를 무릎을 쭉 펴서 내 몸통과 다리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잘 유지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다리를 내가 바닥에서 30도만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팔을 지지해서 몸통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중립을 잘 만들어 놓고요. 몸통과 다리를 일직선을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위에 있는 다리를 30도만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면 돼요. 이때 30도라는 그 기준의 이유는 이 고관절의 외전 범위가 최대 30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동작은 이 고관절의 외전이 아니라 이 골반의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전근을 강화하는 목적으로만 한다면 다리는 내가 30도 정도만 올려서 내리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동작 수행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요, 다리를 내가 중간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다리를 내가 앞으로 들거나 뒤로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중둔근이 약하니까 앞쪽에 있는 고관절 굴곡근이나 뒤쪽에 있는 힙 익스텐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둔근만을 강한 목적으로 하려면 최대한 내가 다리는 중립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이 몸통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올렸다가 내리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요, 가능하면요 이 발의 뒤꿈치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리셨다가 내리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발 뒤꿈치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발가락을 위로 올린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고관절을 살짝 내외전한 상태에서요 약간 뒤꿈치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리셨다가 내리셔야지 중둔근만을 더 강화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고관절에 고관절 외전 근육이 총 3개거든요. TFL, 그리고 글루테스 미니머스, 그리고 중둔근인데, 이 TFL과 이 글루테스 미니머스는 조금 더 고관절 앞쪽에 있거든요. 고관절 앞쪽에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중둔근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관절을 내외전하게 되면요, 이 앞쪽에 있던 TFL과 이 글루테스 미니머스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실제로 이 중력에 대해서는 이 중둔근밖에 안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을 내외해서 뒤꿈치를 들게 되면 보다 강력하게 중둔근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30도 정도만 들었다가 올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리가 앞으로 뒤로가 아닌 이 중립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고관절을 내외전해서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3개를 주의해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중둔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중둔근을 서서도 강화해 볼 건데요. 중둔근은 내가 이 골반, 힙 조인트를 에비더션을 만든 동작이기도 하지만, 골반이 반대쪽으로 떨어졌을 때 이 골반을 다시 내가 당겨오는 근육이기도 하죠. 이걸 이용해 보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골반을 다시 내가 반대쪽 들어 올려주는 이 동작으로 내가 이 중둔근을 강화해 보는 건데, 일단 스텝박스나 어떤 박스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박스 위에 올라가고요. 자, 여기 기본 자세예요. 이 자세에서 이 고정되어 있는 다리는 무릎은 구부러지면 안 돼요. 무릎을 최대한 핀 상태에서 이 반대편 다리를 내가 밑에 바닥으로 쭉 보냈다가, 그럼 골반이 이렇게 약간 오블릭하게 되겠죠?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쭉 내가 골반을 반대쪽으로 떨어뜨렸다가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쭉 떨어뜨렸다가 제자리, 쭉 떨어뜨렸다가 제자리. 이때 이 골반을 내가 이 펠빅을 드롭을 못하니까 내가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무릎 피셔서 하셔야 돼요. 핀 상태에서 골반을 드롭했다가 엘리베이션, 골반을 떨어뜨렸다가 올리는 거예요. 동작을 10번 정도만 수행하시면요, 이 버티는 다리 중둔근에 되게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더 기능적으로 내가 동작을 훈련시켜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코어 근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행근만을 유일하게 강화할 수 있는 애터미널 할로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누운 상태에서 우리 복행근의 유일한 목적은 이 복부를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복부를 작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말대로 내가 이 배꼽을 척추 쪽으로 쭉 내가 집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배를 홀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수 작은 바지 입는다는 느낌으로 배를 쓱 집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때 동시에 이 허리랑 골반까지 내가 잘 고정하기 위해서요, 허리로 바닥을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랑 바닥 사이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정확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속으로 설명드리면, 배를 내가 쓱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배를 홀쭉하게 만들고요, 동시에 허리로 바닥을 눌러줘서 허리랑 바닥 사이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내가 허리로 바닥을 누른다고 해서 골반은 크게 내가 움직이면서 뒤집으면 안 돼요. 그냥 골반을 최대한 잘 고정 상태에서 배만 집어넣어서 허리로 바닥을 누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누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배를 집어넣게 되면 호흡을 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호흡을 참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배를 집어넣고 허리를 누른 상태에서도 숨을 가볍게 들여 마시고 뱉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고, 내가 동작적으로 잘했지만 실제로 내가 복행근을 잘 수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복행근을 촉진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우리 사타구니 있죠. 사타구니를 기준으로 조금만 내가 위를 만져보면 거기 복행근이거든요. 그래서 힘 한번 풀어보세요. 힘 푼 상태에서 제가 그 마을 위치를 만져볼 때 말랑말랑한데, 내가 배꼽을 안으로 쓱 집어넣고 허리로 바닥을 살짝 눌러주면요, 거기가 약간 긴장도가 올라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복근근을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동작적으로도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촉진을 통해서도 복근근을 잘 쓰고 있는지를 내가 피드백을 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배를 쓱 집어넣어서 배를 홀쭉하게 만들고요, 동시에 허리로 바닥을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수축하고 있는지 한번 촉진도 해보고, 호흡도 가볍게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들어마시고 뱉으면서. 네, 첫 번째로는 원레그 리프트인데요. 자, 이제부터는 복행근을 계속 추가 상태에서 동작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앱도미널 할로잉은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를 집어넣고 허리를 바닥을 눌러놓은 상태가 기본 베이스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코어 스타빌리티 엑서사이즈거든요. 자, 잡아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허리랑 골반을 잘 잡아놓고 한쪽 다리를 내가 바닥에서 들었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바닥으로 들었다가 터치하는 거예요. 이때 아셔야 될 게, 이 다리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몸통과 허리를 잘 고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앱도미널 할로잉이 계속 기본 전제 조건으로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배 집어넣고 허리를 최대한 바닥 누른 상태에서 다리 들었다가 천천히 터치하고, 들었다가 천천히 터치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요, 무릎을 구부려서 당겼다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 무릎의 이 각도를 내가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다가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다리를 당겼다가 그대로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리를 바닥에서 들었다가 터치, 들었다가 터치. 근데 계속 내가 앱도미널 할로잉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 수행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올렸다가 터치, 올렸다가 터치. 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이 SLR이거든요. 앱도미널 할로잉 만든 상태에서 한쪽 다리의 무릎을 쭉 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내가 허리랑 골반 잘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를 바닥에 닿을 만큼 내렸다가 그대로 반대편 무릎 높이까지 위로 올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렸다가 올리는 거예요.
이때 이거 다리 운동 아니에요. 계속 내가 복부 집어넣고 허리를 바닥에 잘 눌러 놓으셔야 돼요. 내렸다가 올리고. 이때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올릴 때보다 배를 내리게 되면 자꾸 허리가 바닥에서 들뜨려고 하거든요. 내릴 때 조금 더 내가 허리로 바닥을 꽉 누르셔가지고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려고 하셔야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펴고 최대한 무릎 구부러지면 안 된다. 무릎 핀 상태에서 바닥에 달랑말랑 내렸다가 그대로 반대편 무릎 높이까지만 올리고 다시 내렸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이때 코어 스타빌리티 계속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원래그 터치거든요. 조금 더 어렵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바닥에서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까지 기본 자세고, 자, 복부 집어넣고 허리로 바닥 꽉 눌러볼게요. 자, 앱도미널 할로잉 만든 상태에서 한 다리는 고정해놓고요. 반대쪽 다리를요, 바닥으로 터치했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으로 터치했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건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내렸다가 올리는 거지 무릎을 구부렸다가 무릎을 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로 내려서 터치했다가 그대로 올라오고, 내려서 터치했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터치했다가 그대로 올라오고, 터치했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건데, 계속 마찬가지지만 허리가 바닥에서 들뜨지 않도록 계속 잡아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시려고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내가 팔까지 참여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이렇게 다리 들어서 테이블탑 자세를 취해주시고, 양팔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요. 마찬가지로 복부 집어넣고 허리로 바닥을 눌러놔서 앱도미널 할로잉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대각선으로 동작 가져가 보는 거예요.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반대쪽 팔은 내가 위로 올려주는 거죠. 돌아오고 반대도 해보는 거예요. 다리 쭉 뻗고 팔 위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요, 다리를 바닥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다리를 약간 오블릭하게 쭉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팔은 위로 올려주는 게 맞지만 발을 오글클락하게 쭉 뻗어주고 팔은 만세하고 이렇게 동작을 가져오신다고. 범위가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동작을 수행할 때 얼마나 여기를 잘 고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내가 넓게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동작을 그냥 작게 가져가셔도 이 동작은 충분하게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버드독 자세인데요. 이제 이렇게 네발기스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관절 밑으로 무릎이, 어깨 밑으로 이제 손이 오게 하고요. 골반은 딱 중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동작을 끝내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복부를 내가 쏙 집어넣어서 앱도미널 할로잉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다른 점은 아까는 내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허리로 바닥을 누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허리가 공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배만 쓱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허리와 골반을 잘 고정한 상태에서 내가 다리를 쭉 뻗고 팔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 동작이거든요. 이 동작인데 반대도 한번 해볼게요. 다리 뒤로 쭉 뻗어주시고 내가 팔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과 몸통과 다리가 일직선이 될 수 있게 동작을 하시는 건데, 주의할 점은 이 동작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다리를 들게 되면 허리가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목적은 다 코어 스타빌리티입니다. 내가 동작을 수행하더라도 이 몸통의 중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배에 집어넣고 목에 힘 주셔가지고요, 몸통을 계속 내가 뉴트럴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거를 내가 환자나 회원한테 시킬 때 자꾸 거기 부분을 잘 보시려고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큐잉을 잘 주셔야 돼요. 잘 주셔야 되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들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대한 골반은 돌아가지 않게 중립해서 내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좀 더 업그레이드도 하거든요. 어차피 내가 동작을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약간 로테이션도 가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우리의 목적은 다 뭐예요? 이 몸통을 고정한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였을 때 이 얼마나 몸통을 잘 고정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디어입니다. 선생님들이 동작을 다양하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흉추의 가동 범위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최대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동작을 10번 수행하는 것도 시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다양하게 하시면 돼요. 다양하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죠. 이게 다리 들면 내가 전체 이 팔과 다리를 버텨줘야 되는데 이렇게 팔로만 버티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는 큐잉을 어떻게 주냐면요, 이렇게 버티라고 하면요, 가능하면 이 뒷다리 바닥에 있는 다리로 내가 체중을 내가 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이 팔에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내가 조금 더 가위를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꾸 어깨 아프신 분들은 조금 더 체중을 내가 밑에 쪽에 두셔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내가 쉽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음 12안인데요.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다리 동작 수행해보는 건데, 이 네발길이 자세에서 앱도미널 할로잉 만들어 놓고 그대로 다리를 외회전해 보는 거예요. 다리를 벌렸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벌렸다가 돌아오는 건데, 앞에서 보여주면 이 자세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벌렸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데, 주의할 점은 보면 마찬가지겠죠? 돌리면 또 골반을 돌리는 분들이 있겠죠. 골반을. 그래서 최대한 골반을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만 밖으로 회전했다가 돌아오시면 돼요. 회전했다가 돌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힙 이하 동작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반무릎 자세에서 코어 동작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 자세는 지금처럼 이렇게 반무릎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거고요. 동작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거를 이제 반복하면서 코어 동작을 가져갈 건데, 이 목적 또한 내가 이 복부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배꼽을 최대한 집어넣어서 앱도미널 할로잉 포지션을 만든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동작 자체가 내가 허리가 룸바 자체가 익스텐션이 되는 패턴을 가져가기 때문에 최대한 허리에서 동작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복부 근육까지 내가 강하게 수축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를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골반을 최대한 후방경사 만든다는 느낌으로 해서 복부를 강하게 수축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시려고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릎을 내가 구부린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뒤쪽 다리의 이 힙 플렉서 자체가 늘어난 느낌으로 내가 아래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리해보면 앱도미널 할로잉 그리고 복부가 힘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허리에 이 뉴트럴 포지션 유지해 놓고 그 상태에서 이 뒤쪽에 있는 다리의 고관절 굴곡근이 앞으로 가서 늘어났다가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때 허리는 익스텐션 되지 않게 최대한 복부에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하나 둘 천천히 돌아오고 또 쭉 가서 앞에 늘렸다가 이때 복부 힘 주세요. 돌아오고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는 거고요. 다음 동작은 힙 플렉션 앤 로테이션인데요. 이 앞에 했던 동작을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했던 거와 동작이 똑같습니다. 복부에 힘 주고 배꼽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고관절 굴곡근 늘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반과 허리와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요, 몸통을 내가 회전하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회전하는 건데, 자, 오른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른다리가 앞으로 가기 준비해볼게요. 준비하고 내가 허리가 익스텐션 되지 않게 복부에 최대 힘준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고관절 굴곡근 늘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양손을 내가 이렇게 총 하나 만들어서요, 내가 오른쪽으로 회전해 주는 거예요. 밑에 잡아놓고 흉추 회전까지 가져가는 동작이거든요. 돌아왔다가 다시 앞으로 전진, 밑에 잘 고정해 놓고 오른쪽 회전. 다시 한 번 더 전진, 밑에 잘 잡아 놓으세요. 잡아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회전. 이 동작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은 코어 동작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 놨으면요, 일단 다리랑 이 골반과 허리는 고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체만 회전하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앞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갔다가 회전할 때요, 회전하는 방향으로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최대한 내가 중립 계속 만들어 놓고 고정한 상태에서 몸통만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통이 돌아가는 거지 팔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팔이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팔꿈치를 펴서 내가 같은 방향으로 몸을 최대한 돌렸다가 돌아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힙 에비덕션입니다. 자, 그 무릎 자세는 똑같은데요,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의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리는 거예요. 벌려가지고
이때 다리 위치는 내 무릎과 발과 같은 라인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벌려놓고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최대한 이 허리랑 골반을 고정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앱도미널 할로잉을 통해서 복행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최대한 몸을 전면 본 상태에서 동작을 내가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복부 잡아놓고 몸이 회전이 되면 안 돼요. 최대한 몸은 앞을 본 상태에서 왼쪽으로 동작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한 대로 발 위치 잘 잡아 놓으시고요. 복부 잡아 놓은 상태에서 무릎이 아니고요. 무릎을 또 최대한 밖으로 내가 익스턴 로테이션 하면서 그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 최대한 이 허리는 고정입니다. 앱도미널 할로잉 만들어 놓고 이 고관절 바깥으로 회전하면서 안으로 쭉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동작이에요. 보시면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 게 보이시죠? 내가 갈 때마다 몸통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가면서 최대한 몸통을 잡아놓고 돌아오고 최대한 몸통이 측면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동작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내가 갔을 때 이 대퇴사선에서 버틴다는 느낌보다는요 이 안쪽에 내전근이 버틴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무릎이 내가 내 몸에서 너무 가까우면요 되려 내가 이 대퇴사선에서 힘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내전근에서의 내가 이 걸리는 느낌이나 이센트릭하게 버티는 느낌이 나려면 다리를 가능한 멀리 하는 게 맞아요. 멀리 한 상태에서 내가 내려가면 이 내전근에서 내가 이센트릭하게 이 동작을 버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코어의 인듀어런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플랭크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플랭크는 내가 엎드려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어깨, 복부, 그리고 대퇴사두근이 운동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뭐 허리가 힘이 들어간다 이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깨 밑으로 팔꿈치가 오게해요. 그리고 손은 내가 벌려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손을 깍지 껴서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과 다리랑 내 팔을 일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건데 일단 목적이 복부의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제끼기보다는 최대한 골반을 후방경사 해가지고 복부에 더 강한 힘을 주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깨도 무너지지 않고 최대한 어깨로 바닥을 밀어서 스캐플라도 프로텍션 하는 거,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깨 밑으로 팔꿈치가 와야 되고요. 손은 뭐 바닥을 짚어도 되고 깍지 껴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몸통을 드는데 이때 몸통이랑 다리는 일자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골반을 후방경사,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쥐어 짜줘가지고요 골반을 후방경사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복부에서 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 되려 내가 복부를 풀게 되면요 동작을 수행하실 때 복부보다는 허리에서 더 강한 힘을 느끼실 거예요. 이건 동작을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복부를 말아가지고 이 골반 앞쪽, 복부 앞쪽에서 힘을 느끼셔야 되고요. 어깨를 무너지지 않게 가능하면 앞으로 쭉 밀어 넣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사이드 플랭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이드 플랭크는 옆쪽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이제 복부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일단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양 다리는 이렇게 포개줍니다. 포개주고 이 팔꿈치랑 내 이 무릎이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엉덩이 뒤로 빠져 있지만 내가 일단 상체를 들면서 엉덩이를 그 라인에다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릎이랑 팔꿈치가 같은 라인에 있게 만들고 또 어깨 라인으로 팔꿈치가 떨어지셔야 돼요. 너무 멀면 동작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무릎과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줘서 엉덩이를 드는 거예요. 엉덩이를 들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내가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가지고요 엉덩이를 좀 더 앞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내 몸통과 다리가 일직선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시면 그 바닥 쪽에 있는 복부의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무릎이랑 팔꿈치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복부에 힘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어 넣어줘가지고 엉덩이랑 팔꿈치랑 무릎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하셔야지 내가 부담 없이 이 측면의 복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어렵게 할 수 있겠죠. 무릎을 피면 좀 동작이 어려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수행하셔도 되고, 조금 더 내가 어렵게 하고 싶다? 팔꿈치 펴서 좀 더 높게 올려도 괜찮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내가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운동을 강화할 수 있고, 복부를 강화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보수를 이용해서 플랭크를 조금 더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정면 플랭크는 대략 보수를 뒤집어서 이 평평한 쪽이 위를 향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더 좋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어깨 밑으로 팔꿈치가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대로 동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내가 이 중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작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펀츄레이션을 줘줬죠. 보수를 조금 더 내가 선생님들이 옆에서 환자나 회원을 가르칠 때 이 보수를 흔들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요. 사이드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해서 이 푹신한 게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동작을 수행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내가 어렵게 팔꿈치 무릎을 펴도 좋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동작을 좀 더 수행해도 괜찮아요. 잡은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햄스트링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밴드나 긴 옷 같은 걸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늘리고자 하는 다리에 밴드를 걸어요. 그리고 무릎을 핀 상태에서 그대로 내 몸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서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이 지금처럼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핀 상태에서 당기려고 하셔야 돼요. 햄스트링은 투조인트 머슬입니다. 고관절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무릎 펴고 동작을 진행하셔야 되고,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반대편 무릎 자체가 이렇게 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내가 반대편 다리는 바닥을 누른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동작을 수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너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동작이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반대편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좀 더 동작을 내가 수행할 수 있거든요. 쉽게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고, 햄스트링 자체가 하나의 머슬이 아니라 라터럴 방향으로 가는 게 있고 메디얼 방향으로 가는 게 근육이 양쪽 나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정면으로 당겨도 좋고, 조금 더 레터럴 사이드를 늘릴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안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당기게 되면 바깥쪽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무릎 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내 몸으로 당기게 되면 대략 안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셀렉티브하게 측면을 늘리거나 안쪽을 늘리고 싶으면 방향을 조절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방향으로 더 햄스트링을 늘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햄스트링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밴드나 장비가 없으면요, 그냥 쉽게 내 양 무릎을요, 양손을 무릎 뒤로 깍지 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고관절과 이 골반을 고정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니를 익스텐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내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룸바 익스텐션입니다. 허리 익스텐션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냥 동작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편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내가 바닥을 손으로 눌러줘가지고 상체를 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바닥을 밀어서 허리나 등이나 이 목을 익스텐션을 만들어주는 게 이 동작의 목적인데, 이 사람마다 가동 범위가 되게 다르겠죠. 그래서 팔의 위치는 거기에서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익스텐션 잘 나오는 분들은 좀 더 팔을 내 배꼽과 근처로 가까이 가져가서 동작을 가져가줘도 되고요. 익스텐션의 범위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좀 더 팔을 멀리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람의 가동 범위에 따라서 내가 팔의 위치를 바꿔서 가볍게 바닥을 밀어서 허리를 이렇게 익스텐션 해주시면 돼요. 동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보스 힙 익스텐션입니다. 대둔근뿐만 아니라 이 허리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까지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동작이고요. 엎드린 상태에서 일단은 햄스트링에 대한 참여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무릎은 구부려서 합니다. 무릎을 구부려야지만 이 햄스트링에 대한 이 참여도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둔근을 좀 더 강하게 수축하기 위해서 무릎은 내가 벌릴 거예요. 무릎은 벌려서 위치시키고
발도 마찬가지로 이 발바닥을 다 붙이는 게 아니고 발 뒤꿈치만 붙이는 겁니다. 발 뒤꿈치만 붙인 상태에서 이 발바닥을 천장 방향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무릎을 바닥에서 한 5에서 10cm 정도만 들어줬다가 내릴 거예요. 5에서 10cm 정도만 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엉덩이뿐만 아니라 기립근에서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립근이라는 게 내 상체를 들어도 힘을 줄 수 있지만 발을 내가 바닥에서 조금만 들어줘도 이 허리에서 기립근에 수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동작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힙 익스텐션도 만들지만 룸바에서도 기립근의 어떤 그 긴장도나 그 강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천장 방향으로 올려줘서 대둔근의 힘, 그리고 기립근의 힘 만들어 놓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네,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폼롤러를 이용한 스완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스완 동작은 허리 기립근을 강화하는 게 목적인데요. 일단 엎드린 상태에서 폼롤러에 팔을 올려놓습니다. 너무 멀게 되면 동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환을 기준으로 중간 정도에 놓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폼롤러를 내 몸으로 잡아당기고 동시에 내가 바닥을 눌러줘서 상체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 익스텐션과 함께 허리 기립근을 강화하는 동작이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폼롤러를 내 몸쪽으로 굴리고 동시에 내가 바닥을 눌러줘서 상체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립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들이 많은데 그 대체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냐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공부했을 때 하이퍼 익스텐션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기고 올렸을 때 기립근에 자극이 오면요 거기서 멈추면 돼요. 굳이 내가 좀 더 하이퍼하게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금 익스텐션 동작을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기립근을 강화하는 게 더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근육에 힘이 느껴지면 거기서 정지하시면 돼요. 정지했다가 내려가고, 쭉 당겨서 정지했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이거 뭐 굳이 도구가 필요하냐, 그냥 이렇게 익스텐션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몸의 기능학적으로나 발달학적으로 내가 바닥을 누르면서 허리를 들어야지 이 허리에 부담 없이 기립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기들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보면 돼요. 아기들도 결론적으로 내가 바닥을 짚는 힘을 가진 다음에 허리 기립근들이 완성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동작을 내가 수행해도 되지만 조금 더 내가 허리에 부담 없이 기립근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뭔가는 내가 바닥을 누르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내가 안전하게 허리 기립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그 펑셔널 엑서사이즈에서도 스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쿼트의 목적은요, 이 쿼드리셉스를 강화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룸바의 로도시스를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아래로 내려갔냐 올라갔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쿼트 한다기보다는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를 되게 러프하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스쿼트가 아니라 이렇게 의자 같은 걸 준비해서 그냥 의자에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목적은 우리가 뭐다? 동작을 수행할 때 얼마나 이 허리의 이 로도시스를 잘 잡고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르신들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은요, 최대한 허리 기립근을 잡은 상태에서 내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기능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 뭐만 주의하시면 돼요? 내가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자꾸 내가 옆에서 가이드를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수행하셔도 되고요. 정말 스쿼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스쿼트를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스쿼트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당연히 다리는 어깨 이상 정도로 벌리고요, 발도 내가 정면이 아니라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돌려놔서 무릎을 내가 발의 방향만큼만 벌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벌리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일단 전면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내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은 전면이 아니라 살짝 벌려서 내가 앉을 때도 무릎을 약간 발의 방향으로 살짝 같이 벌려주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맨날 기억하는 거 있죠? 무릎이 발가락보다 나가지 않게 뒤로 앉아줘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러프하게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때 주의할 점 뭐다? 최대한 내가 러프하게 내려가더라도 허리를 계속 익스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갔다가 올라가는 거.
요거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했던 일반 스쿼트보다 이 와이드 스쿼트를 좀 더 선호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 와이드 스쿼트는 다리를 벌려서 하는 스쿼트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내가 이게 신전하기 훨씬 더 쉬워요. 허리를 신전하기 훨씬 더 쉽고, 두 번째는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쿼트하다 무릎 나갔다는 말. 이 스쿼트라는 게 잘못하게 되면 이 무릎의 압박력이 되게 심해져서 무릎의 통증을 되게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동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와이드 스쿼트는 무릎의 통증도 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더 선호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다리를 어깨 넓이의 한 1.5배 정도 벌리는 거예요. 1.5배 정도 벌리고 발의 방향도 아예 레터럴 방향으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이 상태인 거고, 이 상태에서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건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다리 이렇게 한 포지션에서 일단 전면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무릎을 최대한 내가 밖으로 벌리면서 앉는 거예요. 무릎을 최대한 내가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최대한 밖으로 벌리면서 내가 앉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최대한 벌리면서 내가 내려가는 게 첫 번째고요. 요 모습을 더 기억하셔야 돼요. 요 모습이 더 중요한데, 내가 그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벌리면서 내가 뒤로 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나가지 않습니다. 뒤로 앉아주는 건데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최대한 룸바 익스텐션을 세운 상태에서 뒤로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자, 다시 내려가 볼게요. 무릎을 벌리면서 내려가는데요. 뒤로 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허리는 익스텐션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내려갔을 만큼까지 내려갔다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내가 근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작을 수행할 때 얼마나 룸바의 로도시스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들을 가이드하거나 큐잉해줬을 때 그 부분을 명심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앞모습을 보여주면 무릎을 벌리면서 그대로 내가 내려갔을 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느낌은 어디냐면요, 일반 스쿼트처럼 여기 대퇴사동이 아니라 아마 이 내전근에서 내가 뭔가 이센트릭하게 버틴 느낌이 날 거예요. 내려 올라가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근데 이 동작은 뭐다? 운동이 아니라 내가 허리를 계속 끊임없이 익스텐션 하면서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캣 스트레치입니다. 몸통을 전체적으로 플렉션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캣 스트레치는 이거죠. 바닥을 꽉 눌러서 허리, 등 모두를 다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이게 원래 일반적인 캣 스트레치인데, 일단은 이 익스텐션 패턴, 특히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제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동작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등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은 내가 허리만 구부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대략 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이렇게 등을 구부리기보다는요, 상체는 그대로 고정해 놓고요, 최대한 내가 배꼽을 집어넣고 골반을 후방 경사해서 이런 식으로 허리만 구부러지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마시고 후 뱉으면서 배를 집어넣고 골반을 후방 경사해서 최대한 허리 쪽에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익스텐션 패턴인 분들은 룸바 자체가 되게 하이퍼로 익스텐션 되어 있기 때문에 되려 보상작용으로 등을 더 구부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캣스트레치를 내가 단순하게 등까지 구부리게 되면 되려 동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상체는 지금처럼 고정해놓고 내가 배꼽에다 힘줘서 허리만 내가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동작은 일리오소스 스트레치입니다. 즉 장요근을 늘리는 게 목적인데요. 일단 오른 다리를 이렇게 늘리고 싶으면요, 왼 다리를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 포지션이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오른쪽에 있는 앞에 있는 고관절 굴곡근이 소아스를 늘릴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은요, 내가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동작을 가져간다는 느낌보다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골반, 즉 이 힙 조인트를요, 앞쪽과 아래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자, 보세요. 보면 이렇게 내가 뭔가는 앞으로 나가면서 이 앞쪽의 근육을 늘리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동작을 가져가면 전혀 늘어나지가 않고요. 이 뒤쪽에 있는 다리의 고관절을 앞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지 앞쪽에서 스트레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용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로 체중 비율로 따지면요, 거의 한 3대7? 뒤쪽으로 체중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다리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지만 조금 더 앞쪽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일리오소아스 이 머슬 자체도 내가 골반을 전방경사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복부에 강한 힘을 줘서 골반을 대로 후방경사 만들어 놓으면요, 훨씬 더 내가 강하게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동작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동작은 레터스 페모리스 스트레칭입니다. 일단은 레터스 페모리스는 투조인트 머슬이죠. 투조인트 머슬이기 때문에 장요근과 동작이 똑같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무릎을 플렉션 해야 됩니다. 무릎을 익스텐션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무릎을 플렉션해서 아까처럼 이 뒤쪽에 있는 다리의 고관절을 앞쪽과 아래쪽으로 쭉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동작은 똑같습니다. 무릎을 구부린다는 거 이거 하나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최대한 복부에 힘을 주셔야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내가 고관절을 앞쪽과 아래쪽으로 쭉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조금 더 무릎 근처에서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장요근 스트레칭은 확실히 내가 이 고관절 앞쪽에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나는 느낌 나고요. 레터스 페모리스는 위 스탠서 머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에서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셔도 되고, 이게 해보면 알 거예요. 무릎이 상당히 좀 압박감이 심해서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냥 엎드려서 동작을 하셔도 돼요. 그냥 엎드려서 마찬가지로 내가 다리를 잡아서 그대로 이 발 뒤꿈치가 엉덩이로 간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구부리시면 레터스 페모리스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레터스 페모리스가 힙 플렉서 머슬이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내가 바닥에서 들어주면, 그래서 힙 조인트를 익스텐션만 만들어줘도 훨씬 더 내가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만 구부려도 되고요. 여기서 자극이 안 온다? 조금 더 무릎을 바닥에서 들어주면 내가 훨씬 더 강하게 레터스 페모리스를 늘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짧으신 분들은 다리를 못 잡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누워서 동작을 수행하셔도 돼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러면 내가 내가 무릎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발 잡기 쉽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동작을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단점은 있죠. 일단은 내가 사이드라인 포지션 때문에 몸이 약간 흔들리겠죠.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만약에 다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복부에 힘을 줘서 골반을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또 여기서 주의할 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안 늘어나면 되려 이 힙 조인트를 에미더션 상태에서 동작 수행하실 때 이건 최대한 힙을 어더션 포지션에서 가져가야지 확실하게 늘릴 수 있어요.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거의 모두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레터스 페모리스 스트레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아이소메트릭 보스 힙 플렉션입니다. 복부를 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동작은 어렵지 않아요. 누워서 동작을 수행하는 데인데, 양발을 들고 양손은 허벅지 위에 올려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당기고 팔은 허벅지를 밀어줘가지고 서로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강하게 복부 힘을 느낄 수 있거든요. 쉽게. 다시 한 번 더. 다리를 당기고 팔은 밀어줘가지고요. 이렇게 서로 밀면 복부에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게, 내가 허리를 바닥에서 뜬 상태에서 동작을 가져가면 되려 복부가 아니라 허리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허리로 바닥을 꽉 눌러줘야지만 복부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최대한 바닥을 눌러준 상태에서 동작을 가져가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동작 자체가 되게 한 자세로 고정한 자세이기 때문에 숨을 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동작은 숨을 참지 않고 내가 숨을 편하게 들여 마시고 뱉으면서 동작을 수행하셔야지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시고 뱉으면서 밀려야 돼요. 다시 힘 뺐다가 숨 들여 마시고 뱉으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좋겠고, 복부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다리를 드는 것부터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의자나 소파 위에 다리를 올리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동작을 수행하셔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힘들어하신 분들은 난이도를 낮춰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보스 인플레션입니다. 복부를 조금 더 내가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지금 하는 목적은요, 이 코어 머슬 트레이닝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렉터스 앱도미니스라든지 오블리크 머슬들을, 즉 내 복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강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에 힘을 강하게 준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양 다리를 바닥에 들어요. 그리고 내가 배꼽을 집어넣고 허리로 바닷속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 건데, 배꼽을 집어넣는 거에 더 초점이라기보다는 배에다 좀 더 강한 힘을 줘서 최대한 허리가 바닥에 뜨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 운동의 목적은 복부 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양손을 바닥을 짚고요. 자, 허리 꽉 눌러놓으세요. 최대한 복부 힘줘서 허리 꽉 눌러놓고 양 다리로 내가 바닥을 터치했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양 다리로 바닥을 터치했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고, 이때 중요한 점은요, 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갈 때 최대한 복부에 힘을 줘가지고 허리랑 바닷속의 공간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허리 최대한 붙여놓은 상태에서 터치했다가 올라오고, 최대한 허리 붙여놓은 상태에서 터치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고, 이때 주의할 게 이 풀 레이즈까지 허리를 바닥에 못 붙이고 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범위만큼은 내려가는 거예요. 가능한 범위만큼은 내려갔다가 올라오셔도 동작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수행하셔도 되고요. 지금도 내가 양다리가 이제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리에서도 이 약간 불균형이 오신 분들, 불균형보다는 다리의 안정성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리 사이에 요가 블럭이라든지 이렇게 미니볼 같은 거 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다리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내가 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수행하셔도 돼요. 수행하셔도 되고, 이게 어려운 분들은 우리 옛날에 앞에서 봤던 그 코어 머슬 트레이닝 중에서 한 발만 내렸던 거죠.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셔도 돼요. 이거는 내가 난이도를 낮추거나 올리기 어렵지 않은 동작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그리고 대로 이 동작을 조금 더 복부를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런 동작도 하거든요. 올려놓고요. 그대로 내가 무릎 끝까지 피는 거예요. 이러면 내 복부에서 강한 힘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올렸다가 구부리고 터치, 올렸다가 무릎 최대한 쭉 펴서 복부 힘 터치, 한 번 더 쭉 올려서 복부 힘 터치.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셔도 돼요. 일단은 꼭 아셔야 될 거는 어떻게 동작을 수행하든지 간에 허리랑 바닷속에 공간이 없도록 복부에 강한 힘을 줘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이 폼롤러를 이용한 싱글 레그 스트레치를 통해서 복부를 더 강화해보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션 패턴인 분들은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허리를 조금 더 내가 구부리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동작을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다루는 상태에서 이 폼롤러를 엉덩이에 들어서 약간 꼬리뼈 정도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꼬리뼈 정도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이 폼롤러가 굴러가지 않게 양손으로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양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볼게요. 자, 여기 동작이 끝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내가 복부를 집어넣어가지고요, 허리를 원래 뉴트럴 포지션보다 훨씬 더 구부려 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폼롤러의 장점이 나오거든요. 그냥 내가 바닥에서 하면 아무리 내가 허리로 바닥을 눌러도 뉴트럴 포지션이죠. 근데 이 폼롤러를 꼬리뼈에 놓고 내가 다리를 든 상태에서 허리를 집어넣으면요, 훨씬 더 내가 허리를 구부릴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동작은 계속 말하지만 복부 동작이기 때문에 복부에 힘 최대한 줘놓고요, 한쪽 다리는 쭉 뻗고 한쪽 다리는 내가 내 몸을 잡아당겨서 다리를 7자를 만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쭉 뻗어주고 내 몸을 잡아당겨줘서 둘, 자, 이 다리 동작은 대충 하셔도 돼요. 일단 중요한 점은요, 이 폼롤러를 꼬리뼈에 뒀기 때문에 최대한 허리를 더 구부릴 수 있다는 거,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복부에 힘준 상태에서
동작을 이런 식으로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복부 힘 주시고요. 최대한 허리 집어넣어서 허리 구부리고요. 이렇게 동작 수행하시면 되고, 두 번째 동작 이어서 가볼게요. 프로그래머거든요. 프로그래머인데 마찬가지로 내가 꼬리뼈에 놓고 폼롤러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줘요. 그리고 최대한 내가 배를 집어넣고 허리를 훨씬 더 구부려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부 힘 줘놓고 이 양 발의 발 뒤꿈치를 붙이고 허벅지 안쪽까지 붙여보세요. 여기 시작 자세거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내가 내 몸으로 잡아 당겼다가 그대로 상상 방향으로 쭉 뻗으면서 이 허벅지 내측을 최대 붙여주는 거예요. 네. 자, 계속 그 허리의 플렉션을 유지하셔야 돼요. 복부 힘주고 허리 최대한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무릎을 밖으로 벌리면서 당겼다가 쭉 사선으로 뻗어주면서 이 양쪽의 허벅지 내측을 꽉 붙여주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더 복부 힘 줘서 허리 구부렸다가 계속 유지해. 허리 구부리는 거 당겼다가 그대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리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동작을 수행할 때 최대한 내가 복부를 집어넣고 허리를 구부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월 스쿼트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스쿼트가요, 기립근을 쓸 수밖에 없죠. 허리에 세워야 되니까 기립근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익스텐션 패턴인 분들은 일단 기립근을 되게 과하게 쓰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쿼트로 하는 게 아니라 되려 기립근이 아니라 복부를 쓰면서 스쿼트를 할 수 있는 이 월 스쿼트가 훨씬 더 그분들한테 적절하거든요. 그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벽에 기댑니다. 벽에 기대놓고 다리는 내가 그냥 좀 더 러프하게 그냥 앞에다 놔요. 어차피 내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러프하게 앞에다 놓고, 이 동작도 우리가 바닥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허리가 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요, 복부에 강한 힘을 줘가지고 허리를 바닥으로 눌러놓는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복부에 힘을 줘가지고 허리로 내가 벽을 꽉 눌러놓고요, 이거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부와 이 다리 근력을 일석이조로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내려갔는데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가 잘 가이드를 주셔야 돼요. 가이드를 주셔야 되고, 전면에서도 보고 싶을까봐 준비했는데 그냥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리는 내가 옆에서 내가 내려갈 때 무릎이 너무 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충분하게 앞에 놓으시면 되고요. 아까 일반 스쿼트랑 마찬가지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무릎을 구부리면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까지만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뭐다? 허리로 벽을 계속 꽉 누르셔야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버드독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적은요, 최대한 익스텐션 패턴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복부에 힘을 줘서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의 목적이 되게 중요한데, 같은 동작이어도 내가 어떤 목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하고자 하는 버드독은 내가 뭔가 코어를 운동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익스텐션이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동작이잖아요. 버드독이요. 그게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복부에 강한 힘을 줘서 골반을 중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럴 포지션 유지해놓고요, 최대한 복부 강하게 힘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동작 수행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되면 안 돼요? 허리가 익스텐션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잘 주셔야 돼요. 돌아오고 그대로 쭉 뻗었다가 돌아오고, 최대한 복부 힘주세요. 복부 힘준 상태에서 허리가 계속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인라인 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가 동작에서 우리가 활용한 동작이긴 하지만, 이때 얘도 목적이 뭐냐면, 내가 동작을 수행할 때 익스텐션 패턴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복부에 힘을 줘서요, 이 버티컬한 라인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는 똑같아요. 그냥 이 발 뒤꿈치랑 무릎에 붙여놓고 이 봉을
내 몸에다 딱 놓고 한 손은 허리 뒤, 한 손은 목 뒤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복부에 힘 주시고요.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동작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동작을 하면요. 대부분 익스텐션 패턴을 딱 이렇게 하거든요. 몸을 구부렸다가 이런 식으로 허리를 세우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그냥 복부부터 풀려요. 풀려서 허리를 세워서 올리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계속 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복부에 강한 힘을 줘서 뉴트럴 포지션을 이 버티컬 라인에 잘 유지했는지, 그걸 한 상태에서 동작은 정확히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운동 동작을 설명하는 거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보시면 되게 좀 영상 되게 제가 러프하게 준비했죠. 뭔가 이렇게 깔끔하기보다. 근데 그럴 수도 있었던 이유가, 일단은 지금 하는 동작들은요, 웬만히 내가 목적이 잘 수행이 되면 어느 정도 어설프게 해도 다치거나 힘들지 않은 동작들이 대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거가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이 목적인 거면 근력이 거기에 느낌이 잘 오는지, 내가 늘리는 게 목적인 거면, 스트레칭이 목적인 거면 거기에 잘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만 잘 피드백을 받으면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을 한번 꼭 다들 실천해 보시고 그 느낌을 받으신 다음에 꼭 환자나 회원한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